여러분 55페이지 20분부터 19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55페이지 20분부터 19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용 목적 내용에 따라서 도면을 분류할 때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승인도나 설명도나 제작도는 사용 목적 내용에 따라 도면 분류한 것이고, 부품도는 그 부품에 관한 개개의 그 부품을 분류할 때 거기에 이제 사용 목적을 이제 부품을 분류할 때 부품의 상세한 설명을 이렇게 해둔 겁니다. 승인도와 설명도는 제작도는 사용 목적 내용에 따라서 그런 거고, 부품도는 뭐 여기 이제 부품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고요. 21번 제도할 때 용도에 따른 선 종류와 선 모양이 옳게 연결된 것은, 자, 요 선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1번을 나타내 놨습니다. 가상선을 굵은 실선이 하는데 굵은 실선이 아닙니다. 외형, 자, 숨은 선은 가는 실선이 아니고 피치선은 굵은 2.3선이 아닙니다. 중심선은 가는 1.3선이 앞부분에 나왔을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가상선은 가늘게 2.3선, 선을 하나 길게 꺾고 점 2개, 하나 길게 꺾고 점 2개, 2.3선인데 이렇게 가는 선입니다. 숨은 선은 파선, 언선입니다. 파선, 언선입니다. 피치선은 가는 1.3선입니다. 이건 이제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자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걸 그래서 반복을 하면은 나중에 다 문제가 완전히 잘 풀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사 요소 도시에서 굵은 실선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굵은 실선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이 말입니다. 여기에 좀 그게 구차하게 많이 돼 있는 거죠.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 뒤에 설명이 너무 장황하면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버립시다. 그래서 굵은 실선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순나사의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여기에 나타낼 수 없는 것은 해놨는데, 자, 요 앞나사의 안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여기 이게 좀 잘못됐네요. 자,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 경계는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나사부와 산봉우리 골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여기에 문제가 제가 봐도 조금 헷갈리는데,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나사부와 산봉우리 골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고 굵은 파선으로 서로 어긋나게 그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타낼 수 없는 것이 맞는데, 요것들은 순나사의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나타낸답니다. 앞나사의 안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다고,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 경계는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요거는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는 굵은 파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차라리 여기에서는 순나사의 바깥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대폭 수정이 좀 불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앞나사의 안지름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 경계는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고 뭐냐면은 완전 나사부는 요거는 자 불완전 굵은 실선을 나타냅니다. 자 나타낸다. 요것도 이제 이 문제가 저도 보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자 보이지 않는 나사부와 삼봉우리 고런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요것들은 다 나타낸다고요. 나타내지 않는다.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가 조금 애매하지만은 요런 식으로 이제 조금 수정이 돼야 되겠네. 그죠? 요거 꼭 좀 이렇게 조금 수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요걸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은 보이지 않는 나사부와 삼봉우리 고을은 보이지 않는 나사부 삼봉우리 고을은 굵은 파선 모양으로 서로 어긋나게 그리니까 실선으로 나타내지 않죠. 그죠? 그럼 순나사 바깥지름 앞나사의 안지름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낸다. 맞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 경계는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이것도 맞고요. 단 보이지 않을 때는 굵은 팔선으로 그린다. 그럼 순나사와 앞나사의 고른 말이죠. 순나사와 앞나사의 고른 가는 실선으로 그립니다. 불완전 나사부 고을 및 표시는 축선에 대해 30도의 가는 실선으로 그린다. 자, 요 22번 문제는 그 뭐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조금 수정이 불가피한 문제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를 만들 때 좀 용어가 조금 매끄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3번 구멍과 축 허용 치수를 이용한 다음 수식 중 최대 젬새를 나타낸다. 최대 젬새는 구멍을 이렇게 이제 뚫었어요. 축을 끼우는데 최대 젬새는 팍팍하게 끼는 걸 말합니다. 그럼 축의 최대 허용 치수와 구멍의 최소 허용 치수 요걸 뺐을 때 빡빡하게 됐을 때 요것이 뭐냐 하면은 축의 최대 젬실입니다. 축이 최대 큰기 구멍의 최소보다도 를 뺐을 때 그게 최대 젬새이다. 요것도 나중에 어느 뒤에 부분에 보니까 한번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때 요걸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대상물 구멍이나 홈과 같이 한 부분의 모양을 도시하는 것으로 이 도면으로도 충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도상도 한 부분, 그러니까 요거 특히 대상물 구멍하고 홈과 같이 한 부분의 모양을 도시하는 것으로 한 부분의 모양을 도면으로도 충분하게 나타낼 수 있을 때 투상도는 뭐냐면 우리가 기술 용어에서는 부분적이다, 이걸 국부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국부투상도라 한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다음 특수강 강종을 나타내는 SNCM8에서 영문 숫자 각각의 옳은 뜻은 자, 여러분 이거 제도 기호에서 말이죠. S가 제일 앞에 나오면 이건 스틸 강이라는 뜻입니다. S가 제일 앞에 나오면 스틸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N이 나왔습니다. N은 니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C는 크롬을 말합니다. 자,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요 C가 있잖아요. 그죠? C가 있는데 뒤에 또 M이 있을 때는, 문자가 있을 때는 요 C는 탄소가 아니고 크롬입니다. 크롬. 요 크롬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만일 이 숫자 뒤에, 문자 뒤에 기호가 없으면 M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요 C는 탄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C를 크롬이냐 탄소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 왜 그러나 하면은 M이 몰리브덴이거든요. 몰리브덴이 뒤에 있을 때는 C는 크롬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
S는 강이에요. N은 니켈이에요. C는 요럴 때는 크롬이 됩니다. M은 몰리브덴이 됩니다. 그러니까 8은 뭐냐? 이 8이라는 숫자도 뒤에 C가 있으면 탄소 함량인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거는 그 SNCM8이라는 거는 그 K에서 규격집에서 그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이 1종부터 여러 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규정한 것 중에서 8종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여기 이제 또 한 번 더 설명하면 니켈 크롬 강은 있잖아요. 니켈 크롬 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됐습니다. 크롬 이 자체하고 니켈이 들어가면은 물에서 담금질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담금질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경도가 높아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자경성이라고 하는데 이 굉장히 경도가 높기 때문에 뜨임 처리를 해줍니다. 뜨임 처리를 해서 조금 부드럽게 해주려고 하는데 또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하려고 뜨임을 하는데 어느 온도에서 또 시성이 일어납니다. 매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려면 그 온도에서 빨리 피하든지 아니면은 몰리브덴을 첨가해주면은 뜨임 매짐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삭이라는 거, 그라인딩. 여러분들 그라인딩 있죠? 연삭 가공종 센트리스. 센터는 중앙이죠. 리스가 중앙이 없는 거. 센트리스 연삭 기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라인드는 G입니다. CL, C는 센트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MCL, BCL, BCT가 있는데 자, 이 기호가 여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걸 여러분 한꺼번에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자, 한번 봅시다. GCL은 연삭인데 뭐냐면은 연삭은 그라인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CL이 하나 더면 센트리스입니다. 그래서 GCL이 되고요. 줄 다듬질, 여러분 줄 다듬질 한번 봅시다. 줄 FF라고 합니다. 줄로가 다듬질 할 때 왜 FF라고 하느냐? 이 마무리 다듬할 때 끝을 매끈하게 마무리 다듬할 때 줄을 씁니다. 줄은 영어로 파일입니다. 그럼 마무리 다듬질이니까 피니시입니다. 그래서 줄 다듬질 할 때는 그냥 F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피니시를 붙여가 FF라고 합니다. 주조는 캐스팅 C입니다. 주는 캐스팅 C고요. 자, 다듬질 가공 기호 한번 봅시다. 선반일 때는요. 선반은 L입니다. 렛. 선반이 기호 렛. 그 다음에 드릴은 D이고 보링 머신은 B입니다. 밀링은 M입니다. 리머 요거도 아주 마무리할 때 쓰기 때문에 그냥 R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FR이 되겠습니다. 평삭반, 플래너라고 합니다. 평삭. 그래서 이건 P가 되겠습니다. 형삭반은 어떤 형이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다듬질하는 거니까 쉐이핑 해가지고 쉐이프 형상이잖아요. 그죠? SH입니다. 브로치는 BR. 벨트 샌딩은 여기 이제 벨트가 B고요. 이것도 마무리 그라인딩 하는 거기 때문에 GB가 됩니다. 호닝은 그라인딩 하는데 구멍에서 하니까 호닝 하니까 GH가 됩니다. 액체 호닝은 GH의 L, 액체가 리퀴드다. 그죠? GHL. 버프 다듬질도 끝 마무리하기 때문에 버프는 B이고 다듬질은 F입니다. 랩핑 다듬질, 요것도 끝마무리 다듬질이기 때문에 랩핑은 L이 되고 끝마무리는 F가 됩니다. 페이퍼 다듬질은 FCA가 됩니다. 요걸 여러분이 한꺼번에 다는 모르더라도 한 번씩 이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프링 요거도 자주 나왔습니다. 하중이 걸린 상태에서 제도하는 스프링에 해당하는 것은 하중이 걸린 요거 지금 뭐 우선은 겹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사용 상태인 하중 상태에서도 제도가 가능한 것은 겹한 스프링이다 하는 걸 한번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제도 통칙에서
물체의 구조라든지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은 설명도 이게 몇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에서 SF340A로 표시되어 있을 때 SF340A에서의 SF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요, 뭐 이제 제도에서 S가 앞에 나오면 이거는 대부분 뭐냐면 강이라는 뜻입니다. F는 내가 저 영어 설명할 때도 많이 설명했습니다. 뭡니까? 단조, 포징입니다. 그러니까 탄소강인데 단조를 했다 이 말입니다. 탄소강, 단강품을 SF라고 합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제도에서 SM으로 표시할 때 SM은 뭐냐? S는 뭐라고 그랬죠? 강이라고 그랬죠? M은 머시너리, 기계입니다. 뭐 기계 중에서도 일반 기계 구조용 강입니다. 그래서 SM은 자, 이 시간 이후로 강은 강인데 일반 기계 구조용 강이다 하는 걸 알아두세요. 일반 기계 구조용 강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기어. 기어를 일본식 한자로 치차라고 합니다. 막 그냥 뭐 이거는 뭐 한자로 쓰라는 게 아니고, 혹시 현장에는 어떤 데 사람들 치차라고 할 때 멘붕이 오면 안 되겠죠. 기어는 일본식 한자인데 치차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기어 제도에서 피치1 이렇게 나타내는 선은 요거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피치1이 어떻게 생겼는지. 요거는 가는 1.쉐선으로 그립니다. 피치1. 자, 제도 도면에 거의 쓰이지 않는 척도는 3대1입니다. 3대1. 3대1 또는 1대3인데 요거는 거의 안 쓴다. 1하고 3하고는 안 쓴다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물체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선은 뭐냐 하면은 파선이라고 합니다. 파선. 보이지 않는 부분 파선이라고 합니다. 실선, 지시선, 1.쉐선은 다 보이는 데 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도면 표제란에 기입되는 사항, 요것도 가끔 시험이 나오더라고요. 척도, 도면 명칭, 도면 번호 등은 기입이 됩니다. 근데 여기 객관식으로 가끔 나오더라고요. 단 재질은 아닙니다. 그 객관식 나올 때 재질은 어디에 쓰냐면 부품란에 기입한다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물체의 단면 표시를 위해 단면 부분에 흐리게 칠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스머징이라고 합니다. 스머징이라는 것은 여기에 전체에다가 희미하게 그림자 모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런 표시, 요거는 널링입니다. 널링이라고 합니다. 빗금으로 45도로 요래한 요거는 해칭이라고 합니다. 그 못따기는 뭐냐면 45도로 모서리를 이렇게 잘라낸 거, 그걸 못따기라고 합니다. 보강 뼈대를 조립할 때 립이라는 걸 사용해 두께 차 있는 곳의 균열을 예방해 준다. 립. 가공 방법이요. 또 한 번 나왔지, 그죠? 선반 가공은 L, 드릴 가공은 D, 밀링 가공은 M, 리머 가공은 끝마무리라는 거, 피니시라는 게 하나 들어가 그냥 R이 아니고 FR, 주조는 C, 버프 다듬질은 SPBF, 그 다음에 스크레이프 다듬질은 요 끝마무리니까 FS, 연삭은 G, 호닝은 그라인딩을 합니다. 그래서 GH, 줄 다듬질은 끝마무리가 되니까 그냥 줄은 파일인데 FF 씁니다. 자, 요 밑에 그 또 나왔죠. 제도용 용지 중에서 기본 용지 A4의 규격으로 적합한 것은, A4는 제가 지난번에 210, 가로가 210이고 세로가 297입니다. 요거의 2배가 된 거, 2장 붙이는 거, 297이 앞으로 나오고 420, 요거는 A3이고, 그 다음에 420을 앞에 내고 297을 곱하니까 593이 되는 거 A2, A1은 요게 이제 593이 앞에 나오고 420, 840. 여기에 아마 841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A4를 2장 붙인 것이 A3가 되는데 그걸 위치를 바꿔준다. A3를 2장 붙인 게 A2가 되는데 그걸 위치를 바꿔준다. 가로 세로를. 그 다음 A1은 A2를 2장 붙이가
가로 세로 위치를 바꿔주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여기에 841이 될 거예요. 그러나 840이나 841이나 너무 개의치 마세요. 그럼 A0까지 있습니다. A0는요, A1을 또 두 개 합쳐서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A4다.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가는 실선. 회전 단면 한 부분의 윤곽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가상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치수선 및 보조선 등이 요 가는 실선으로 씁니다. 보이는 물체면들이 만드는 윤곽 나타내는 선은 요거는 굵은 실선을 사용한다라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파이라는 건 지름입니다. 파이라는 것은 지름입니다. 자, 여기에서 파이 지름 100 플러스 마이너스 0.0으로 표시되는 도면 치수 공차에, 공차라는 건 공식 허용차라는 겁니다. 공식 허용차.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지름을 100mm로 만들어라 하는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만들 때는 오차가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까지 허용을 해주느냐. 100.05로 구멍을 만들어도 되고 99.95로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100에서 플러스 0.05까지 해도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0.05까지 해도 된다. 그럼 그 사이에 공식적인 차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더해야 됩니다. 왜?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차지만은 돼야 됩니다. 플러스 0.05에다가 마이너스 0.05를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래서 0.1이 됩니다. 그 사이 차가 0.1이다 이 말입니다. 구멍 치수 파이 50 플러스 0.020 그 다음 0 축 치수는 파이 50 마이너스 0.025 마이너스 0.050일 때 끼워 맞춤인 것을 내놨습니다. 요거 어떻게 됐냐면 헐거운 끼워 맞춤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멍이 제일 작은 게 50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래 축은 아무리 커도 50에다가 마이너스 0.025 하니까 49.975가 되겠죠. 그러니까 축이 제일 큰 것보다 구멍이 제일 작은 게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헐거운 끼워 맞춥니다. 그 다음에 한국산업규격의 부문별 기호로서 바르게 연결되는 것은 KSA는 기본 혹은 공통이고 KSB는 기계고 KSC는 전기전자입니다. KSD는 금속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 도형의 단면도, 요거 아래 그림 단면도는 뭐냐면 조합에 의한 겁니다. 여기에 AB가 있고 CD가 있는데 여기 이제 단면도를 요렇게 했는 건 요거는 조합에 의한 겁니다. 요렇게 요쪽하고 요쪽하고 있죠. 요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조합에 의한 단면도라 하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그 다음 어떤 물체 실물을 보고 프리핸드 손으로 대충 그린 겁니다. 도면을 필요사항을 기억하여 완성한 도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스케치도라고 합니다. 스케치도. 자, KS 코리안 스탠다드지요. KS 규격에 따라 로프 휠, 이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체인 휠, 요걸 이제 간략하게 도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끝원과 함께 피치원, 피치원이 이렇게 가는 일점 쇠선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그린다 하는 걸 이렇게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로프 휠이나 체인 휠을 지금 전문적으로 제도에서 다룬 게 아니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도면 치수 기본칙은 숫자, 문자, 기호를 제일 먼저 씁니다. 숫자, 문자, 기호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외형선, 그 다음에 숨은선, 중심선, 바단선, 치수선, 해칭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뭐 이제 우리가 요즘 뭐 이런 제도를 잘 안 하니까 자, 요런 게 문제에 나오니까 여러분 알아두세요. 내접 헤리컬 기어.
헤리컬 안에 접한 내접 헤리컬 기어 주 투영도를 단면으로 하여 이 있잖아요. 그 이줄 방향 표시할 때 적합한 설명은 이줄 방향의 표시는 요거는 가는 실선 3개로 표시한다는 거 알아두고요. 헤리컬 기어도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헤리컬 기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한번 요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걸 뭐 도면을 찾고 이 여기에 대한 헤리컬 기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도면 지시선 위에 46 파이 20이라 기입되어 있을 때의 의미는 요거는 지름이 파이 20은 지름이 20mm라는 뜻이고 46이라는 것은 구멍이 46개라는 뜻입니다.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가 있습니다. 물체, 수평면, 수직면 일부 모양만 도시해도 충분할 때 일부 모양만 도시에도 충분할 때 요거는 부분 투상도가 됐습니다. 아래 그린 참조하여 테이프와 기울기 산출한 값으로 옳은 것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에 식을 씌워놨습니다. 테이프는 여기에 50분의 25-20 하니까 10분의 1이고 기울기는 여기에 2 곱하기 50 25-20분의 1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는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되면 요 반쪽을 잘란 거를 보면 되고 기울기는 요 전체를 보면 되는데 어쨌든 테이프가 기울기의 2배다 하는 건 알아두세요. 테이프가 기울기의 2배다. 그래서 우리 주로 테이프가 많이 나오니까 테이프식을 알아두면 기울기는 요거 이제 2분의 1을 요 분모에 2를 곱해주면 기울기 값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게 이제 금속의 재결정 온도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못한 것은 요거도 이제 조금 설명이 복잡한데 재결정 온도입니다. 가공도가 클수록 파괴가 많이 되었으면은 재결정 온도는 낮아집니다. 여러분 그 집을 수리할 때 어설프게 수리하는 게 낫습니까? 완전히 파괴된 집을 새로 짓는 게 낫습니까? 새로 짓는 게 낫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가공도가 클수록 재결정 온도는 낮아집니다. 어느 금속이나 재결정 온도는 항상 동일하다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대체로 용융 온도의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가열 시간이 길수록 재결정 온도는 낮아진다. 맞습니다. 가공 전의 결정 입자가 미시할수록 미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결정 온도는 금방 되기 때문에 낮아집니다. 자, 금속 재결정 온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금속 용융 온도에 비례하여 재결정 온도가 나타납니다. 재결정 온도는 금속 용융 온도가 비례합니다. 3400도씨 정도 용융점을 갖는 텅스텐은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000도가 100도가 아니고 한 1000도 정도 됩니다. 1539도 용융점을 갖는 순철의 재결정 온도는 한 450도 정도입니다. 약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열처리지만 실제로는 금속 재료에 관계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금속 재료에도 열처리가 어디든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열처리에도 금속 재료가 많이 나오죠. 냉간 가공할수록 저하는 기계, 냉간 가공을 하면 할수록 경도나 내력이나 인장 강도 같은 증가하는데 뭐냐면 늘어뜨리는 연신율은 줄어듭니다. 냉간 가공하면은 변형 경화해가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연신율이 낮아집니다. 오스타나이트계 이거 이제 자주 나오죠. 188 스테인레스가 합금원소, 크롬 18%, 니켈 8%. 텅스텐계 고속도강, SKH2 고속도강에서의 기본적인 조성은 지난번에도 한번 했을 겁니다. 여기라고 했습니다. 18사에 18% 텅스텐이 많이 들어갑니다. 18% 텅스텐, 4% 크롬, 1% 바나디움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풀면 나중에 알아지겠죠. 18사입니다. 열처리 전후의 화학적인 처리 방법. 이거는 이제 열처리 전후에 하는 화학적인 처리 방법은 탈지, 기름을 제거하고 산세, 즉 산을 제거하고
트리클로로에틸렌 전기 세정을 합니다. 전해 세정은 뭐냐? 도금할 때 열 처리가 비도금물을 음극 또는 양극으로 하여 전해에 의해 세정하는 방법. 요 도금할 때입니다. 꼭 좀 알아보세요. 자, 표면 내마멸성 향상을 위해 붕소 침투시키는, 붕소가 영어로 보론이거든요. 그래서 붕소 침투시키는 보론이니까 보로나이징이다. 보로나이징이다. 아연 침투하는 거 쉐라다이징. 알루미늄 침투시키는 거 칼로라이징. 크롬 침투시키는 게 뭐냐면 크로마이징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예,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